자, 얘는 내가 체크를 안 해놔서 오늘 내가 그냥 이거부터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 체크 안 해놔서 체크하면서 갈게요. 봐봐. 자, 약은 생체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생물학적 효과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의약품을 말하는데 이걸 쓸 필요는 없겠지, 그지? 이걸 현관에 칠 필요는 없는데 원래는 정이니까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왜 이걸 안 칠 거냐면 밑에 게 더 중요해. 약은 생체에서 수용체와 결합하여 유익작용 및 유해작용을 나타낸대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유익작용은 당연한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근데 유해작용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야. 됐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제 이거 이해해 보려면 그래. 뭐 내가 약을 잘 모르지만 내 몸에서 이상이 생겨서 과다 분비가 되면 유해작용인 분비를 끊는 걸 해야 되겠지? 맞지? 그래서 그런 약을 먹어야지 과다 분비되는 게 적어질 거잖아. 그렇잖아? 그러면 그건 유해작용이네. 평소에 먹으면 그건 큰일 나요. 맞잖아. 아예 분비가 안 되는 거니까 난 그러면 작용이 안 되는 거야, 기능이. 그렇잖아. 그런 식의 얘기를 할 것 같아, 아마도. 보자. 자, 이 경우에 약은 생체 리간드와 유사한 화학적 분자 구조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성분으로 인해서 약은 생체 내 리간드로서 기능한대. 리간드는 아니야. 리간드는 아닌데 리간드랑 비슷한 친구를 먹음으로써 리간드처럼 기능한다는 거지. 자, 여기서 리간드란 이랬으니까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새로운 개념이네요. 자, 수용체와 결합하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다. 그렇지? 우리 아까 독지문에서 나왔던 한참 떠들었던 얘기가 그거잖아, 그렇잖아? 신경자극이나 화학반응과 같은 생물학적 반응을 촉발시킬 수 있는 물질이래요. 자, 생체 내에서 수용체와 친화성이 높은 리간드와 결합하면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작용에 의해서 생체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수용체에 의해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서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되기도 한대요. 여기서 내가 사실 밑줄 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여기 다 뭐 물결이라고 치면 여기서 밑줄 치고 싶은 거는 수용체의 작용이야. 다시. 생체 구조 변화야. 이거 참 이거. 리간드의 구조 변화야, 정확히는. 내가 왜 이걸 체크하고 싶었냐면 봐봐.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가 변하는 거야. 반대로 보면 안 돼. 리간드에 의해서 수용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수용체에 의해서 리간드의 구조 변화가 있는 거야. 위에 거는 아까부터 얘기한 작용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밑에 건 처음 보는 거야. 그래서 체크를 해놓는 거야. 알겠지? 어쨌든 이 경우 다 생물학적 반응이 유도하는 거지. 자, 이러한 점에서 약은 특정 수용체랑 결합하는 리간드를 인위적으로 생체에 증가시켜서 리간드와 결합한 수용체의 수가 일정 시간 동안에 일정 수준 이상이 되게 해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하는 게 있는 거래요. 그 약의 기능에 따라서 약의 기능을 할 수 있는 특정 수용체의 수를 갖다가 수용체에 결합할 수 있는 리간드의 숫자를 늘리는 거지, 맞지? 그래서 그 리간드 역할을 하는 걸 먹는 거니까 리간드를 늘려서 리간드랑 결합한 수용체가 뭘 하도록 만드는 거잖아. 그렇잖아? 어쨌든 그런 거래요. 자, 대체로 약은 병원체에 작용하거나 생체에 직접 작용한대요. 그래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질병에 의하는 이런 항생제나 항바이러스들은 병원체에 작용을 할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필기를 조금 보이게 하려고 형광펜지를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했으니까 해볼게요. 자, 이거는 병원체에 작용을 하는 거야. 가령 박테리아에 의한 질병 치료에 사용되는 설파제가 이제 이건 거지. 인간과 박테리아가 모두 대사 과정에서 엽산이란 물질을 필요로 하는데 엽산을 섭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인간과 달리 박테리아는 엽산을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이용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박테리아는 엽산을 만들기 위해서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벤조산이 그 수용체와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엽산이 될 거야. 그러면 박테리아에 감염된 환자가 설파제를 복용하면 설파제는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쳐서 아까 나왔었던 요 수용체와 분자 구조가 매우 유사한 친구가 돼서 얘네랑 먼저 결합을 해서 엽산을 못 만들게 방해하는 거야. 결합은 먼저 하는데 화학적 구조가 비슷하니까. 근데 실제로 기능을 하는 친구가 아닌 거지, 그치? 유해한 작용을 만들어낸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박테리아가 스스로 죽게, 엽산을 못 만들게 해서 이제 고사하게 만드는 방식이래. 자, 그런데 항바이러스제는 스스로 증식하지 못하고 다른 세포에 기생하여 DNA 복제 과정을 거치며 증식하는
바이러스의 특성을 활용해서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내가 이거 형광펜 칠게요. 바이러스의 색깔 바꿨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의 증식을 막는 방식으로 억제할 거야. 근데 이걸 다 따르겠니? 따르겠니? 이게 사실 초록색이랑 파란색이랑 지금 같은 거거든요, 일단. 근데 보면 계열이 같잖아. 내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색깔 계열이 같잖아, 그렇잖아. 근데 구분을 하는데 내 말은 여전히 우리 어디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병원체에 작용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신체 작용이 아니야, 알겠지? 그것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설파제랑 항생제고, 그 다음에 요 박테리아제고, 박테리아제고, 얘는 항바이러스제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두 개는 같은 계열이야. 병원체에 직접 작용할 건데 어쨌든 구분을 해놓기 위해서 선생님 초록색을 쓴 거예요. 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를 포함한 항바이러스제가 이러한 약에 해당된대. 니은에 있다가 시험 문제 나올 건가 봐요. 그래서 얘는 뉴클레오타이드와 유사하지만 뉴클레오 유도체가 세포의 DNA나 RNA와 결합하면 결과적으로 DNA 복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이러스가 이제 증식을 하려면 DNA를 복제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 과정을 막아서 바이러스가 그냥 원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걸 차단하는 거야. 그리고 또한 얘네는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와 쉽게 결합하지만,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 감염된 친구에 직접 하는 거야. 그렇지만 감염되지 않은 세포와는 잘 뭐가 안 돼. 그러니까 이 때문에 뉴클레오사이드 유도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들이 더 이상 증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확산을 억제하는 거예요. 됐죠? 자, 아예 펜 바꿀게요. 그런데 신경안정제는 됐지? 신경안정제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생물학적 효과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에 관여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디냐면 신체에 직접 작용하는 거예요. 내가 왜 구분하려고 하는지 알겠지? 그지?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데 요렇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보셔야 돼. 하나의 뉴런에서 발생한 전기 신호는 뉴런 말단에 도달해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은 체크하고 싶으면 체크해도 상관없어요. 과정이니까. 이러한 전달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은 연접한 다른 뉴런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화학적 전달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연접한 뉴런 간에 신호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데, 우울증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나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은 보통 후연접 뉴런 수용체에서 기능을 다 하고 전연접 뉴런에 재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 형광 배치 칠까? 자, 왜 형광 배치했니? 어디선가 방해할 거야. 내가 궁금한 건 전인지 후인지가 핵심이야. 알겠지? 이걸 물어볼 거야. 봐봐. 이 과정에서 뉴런 간의 연접 틈새에서 농도가 낮아지면 우울증이 생겨.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 항우울제는 요 중간에 들어가서 부족을 해소해. 많이 나오는 거네요. 됐죠? 그래서 우울해지지 않게 만드는 거야.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 TCA는 이게 다르네. 내가 혐오해주신 이유가 있었네. TCA 항우울제는 전연접에 결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재흡수가 안 일어나게 막는 거야. 근데 SNLI 항우울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후연접 뉴런 수용체와 결합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면 농도가 높아진 것. 결론은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 TCA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서 만나서 재흡수로 안 가게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농도가 유지되는 거지. 재흡수가 되면 농도가 떨어지니까. 그런데 SNLI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재흡수를 억제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이긴 한데 이거 말고도 후연접 뉴런 수용체와 결합해서 많아진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쨌든 둘 다 농도가 높아지는 방식인 거네. 그래서 농도가 높아진 것을 같은 효과를 낸다 에서 체크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일반적으로는 이건 이제 위에서 내가 봤으니까 상관없고,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얘네 두 개가 반대일 수도 있고 얘네 두 개가 똑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흡수가 일어나지 않는 건 같은 방식이야. 맞지? 맞아? 둘 다? 근데 다른 게 뭐냐면 TCA는 전연접이고 SNLI는 후연접이야. 이해됐어?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가 나왔을 때, 시험 문제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죠?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약은 약효가 여러 가지인 경우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갖다가 함께 복용하면 이들의 약의 1차적인 약효는 달라도 2차적인 약효는 같을 수 있어서 공통되는 2차적인 약효가 커질 수 있어. 두 가지 약을 함께 복용하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상승 효과라고 해요. 약은 아니긴 한데 술이랑 포카리를 같이 먹으면 금방 취해요. 왜 그럴까? 술은 혈중에 남는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술의 효과를 빨리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혈중에 빨리 흡수되게 도와주면 되잖아. 이온 음료는 혈중 흡수를 빨리 도와주죠. 그죠? 그래서 술과 이온 음료를 함께 먹으면 겁나 빨리 취해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취해. 반대로 사이다랑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단 거랑 같이 먹었을 때는 그게 좀 약화된대. 왜냐하면 뇌가 활성화돼서 그러니까 어쨌든 당분은 뇌에서 이제 저걸 가능하니까 이제 활성화돼서 더 많은 혈액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빠르게 이제 연산 처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한테 야 뭐 약간 약 같은 거 들어온다 뭐 이게 빨리 이제 가나 해독해 해가지고 이제 좀 더 뭐 명령을 내려서 뭐 아무튼 이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 반대로 그게 또 흡수를 도와가지고 뭐 이게 뇌가 활성화되니까 더 많이 혈류가 갈 거잖아. 그럼 이제 흡수를 도와가지고 더 많은 이제 그 술 기운이 뇌로 간다 뭐 약간 이런 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상승 효과네. 그러니까 뭐든지 간에 뭐 약은 아니지만 내가 약을 예시를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근데 약 장기간 남용하면 수용체 민감도가 떨어져서 내성이 생긴다. 이렇게까지만 정리해두면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얘는 내가 시험 문제를 따로 풀어주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 시간상. 됐지? 그리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라서 내가 안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문제 한 번만